며칠 전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여 논란이 됐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김정은은 이때 모든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만 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북한에서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난 모양이다. 합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오전 5시경동의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힌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중 하나는 600km 비행했고 또 다른 미사일은 120km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모두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화성시 1형, 즉 KN-23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발사 플랫폼을 사용해 시간 간격을 두고 쏜 점으로 미루어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2발 중 처음 쏜 미사일은 600km 비행하고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낙하했다고 밝혔는데 합참 공보실장에 따르면 문제의 2번째 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발사 지점에서 장현 방향으로 120km 떨어진 곳은 여전히 평양에 해당하는 구역이라 해당 미사일이 평양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는지 구체적으로 내륙 어디에 떨어졌고 민간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은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이 서둘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한미일의 프리덤 엣지 훈련에 반발한 급조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였다. 분석대로라면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려 자살골을 넣은 셈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한미일 당국은 긴장을 낮추지 못했다. 미사일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북한이 최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만큼 그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5일 전 자신들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다탄두 탄도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참고로 다탄두 탄도 미사일이란 대기권에 도달한 미사일이 목표물로 낙하할 때 탄두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다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위력적인 무기이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실패한 미사일이 그러한 종류의 미사일이었다면 평양 인근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근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 근거로 비행거리가 워낙 짧은 수준이라 애초에 필요한 고도의 수준 자체가 낮았을 수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지난 1일부터 평양에서는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순회부가 집결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수발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2발 모두 내륙에 떨어진 것이 최종 확인된 것으로 이는 기존이 5톤의 탄두를 5톤의 초대형 탄두로 섣불리 교체하면서 이루어진 실수로 파악된 것이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내륙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처음 듣는 일이라며 북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은 미국의 초기 분석에서도 밝혀졌다고 말했는데 만약 정말로 북한이 실수로 그것도 위력이 몇 배는 강한 초대형 탄도가 평양 인근에 떨어진 게 맞다면 과연 민간인 사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예상 사상자 규모는 충격적이었다. 북한의 인명피해는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이며 마을 한두 개 정도가 송두리째 사라졌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계산이 나온 배경은 간단했다. 2016년 기준으로 평양의 인구는 287만 명,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에 대략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이 평양 중심부에서 120km 안쪽으로 날아갔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자양리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인구 1000명 단위의 소규모 마을이 대략 수백 개 정도 있다고 알려졌다. 탄도미사일이 북한 마을에 직격으로 떨어졌다면 그곳은 이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을 것이고 비껴 맞았더라도 마을 전체가 반파되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이에 의해 철저한 은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정은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평소보다 과도하게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 중량 5톤의 KN-23 미사일은 전술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 중 하나로 지휘소와 화력기지 파괴는 물론 벙커버스터급 지하 관통탄 및 대형 핵탄두의 단거리 운용 등 북한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였다. 한국으로 치면 현무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의 위력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죽기 살기로 미사일 발사 실패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설명된다. 해당 사건에 앞서 최근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 활공폭탄을, 그것도 무려 38발을 잘못 투하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23년 4월에서 2024년 4월까지 러시아가 투하한 활공폭탄 중 최소 8발이 국경 지역인 벨고로드에 떨어졌으나 대부분 불발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JDAM 유도 폭탄과 비교되는 러시아의 활공폭탄은 소련 시대의 대형 탄약에 유도 시스템을 장착한 것인데 종종 발사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영토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밝혔다. 특히 벨고로드 지역에 떨어진 활공폭탄 중 상당수는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산림청 관계자 등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는 러시아 내부 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중 국경 지역인 인구 40만 명의 그레이 보론에 가장 많은 11개의 활공폭탄이 떨어졌는데 이 중 대부분이 러시아군의 어려운 작전 상황 때문에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 내에 떨어진 활공폭탄은 대체로 폭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벨고로드에 떨어진 폭탄은 실제 폭발로 이어져 지름 20m의 분화구가 생기고 차량과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러시아군은 수호이 34 전투기에서 탄약이 우발적으로 방출됐다고 뒤늦게 자국 영토에 폭탄이 떨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참고로 공개된 러시아 내부 문서에는 해당 폭탄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FAB-500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이 활공폭탄에 들어간 유도 기술이 최근 북한에 전수된 기술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능력을 키워왔지만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 일의 재진입 기술, 다탄도 유도화 등 기술적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분야가 다수 있었다. 특히 북로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전술핵 탄도 인공위성 미사일 또한 러시아의 작품이었다. 사실 평양 폭격 사건에 앞서 해당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대참사의 조짐은 뚜렷이 나타났다. 당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합참 측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지난 1월과 4월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고체 연료를 활용한 엔진 시험을 검증했다고 하니 좀 더 발전된 것을 시험했을 거라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과 다르게 당시 미사일에 과도한 연기가 포착됐으며 비정상으로 비행의 비행운이 많이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도 미사일의 흔적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이며 합참 측은 아마도 연소가 제대로 되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라 분석했다. 북한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열상 감시 장비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불안정하게 올라가다 심하게 흔들렸고 나중에는 빙글빙글 돌다가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는 미사일 발사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해로 미국의 미니트맨이나 다른 나라의 탄도 미사일을 보면 초반에 가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불구불하게 날아가지 않으며 특히 북한 미사일은 탄두가 여러 개로 나뉘어 목표물에 정확히 유도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간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산산조각이 났으며 수십 개 파편들이 생겨났다고 반박했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불안정한 미사일 기술로 불특정 다수의 자국민을 폭격하고 있으며 이는 안 그래도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부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아마도 러시아는 북한이 보낸 불량포탄에 앙심을 품고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골탕을 먹이는 걸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